김민재가 소속된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은 오는 토요일 새벽 3시 30분에 레버쿠젠과 홈에서 올 시즌 첫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레버쿠젠은 초반 3경기에서 3승을 거두면서 뮌헨과 함께 유의한 전승팀 중 하나인데 11득점 3실점으로 골득실에서 뮌헨을 제치고 현대 분데스리가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개막전에서는 라이프치히를 만났는데 레버쿠젠이 3대2 펠레스코어로 이겼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라이프치히는 올 시즌 슈퍼컵에서 뮌헨을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두며 우승한 팀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뮌헨과 도르트문트에 이어서 리그 3위로 챔스에 진출한 강팀이죠. 그런데 레버쿠젠은 이 팀을 3대2로 이겼고 이어서 뮌헨을 고전시킨 뮌헨글라드바흐도 3대0으로 완벽히 꺾어버렸습니다. 뮌헨이 A매치 휴식기 직전에 만났던 팀이 뮌헨글라드바흐였는데 스코어는 2대1로 딱 한 골 차이밖에 내지 못했거든요. 솔직히 객관적인 전력을 보면 그래도 뮌헨이 레버쿠젠보다 더 강해 보이는 게 사실인데 뮌헨이 힘들어했던 팀들을 오히려 레버쿠젠이 더 잘 잡아버리니까 혹시나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뮌헨도 저 3경기를 모두 승리했고 실점은 오히려 레버쿠젠보다 한 개 적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김민재 덕분이겠죠. 수비력으로는 알아주는 이탈리아 리그에서도 최고의 수비수로 뽑힌 김민재 합류는 뮌헨의 수비를 더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시즌 붙박이 주전이었던 데리흐트가 출전 기회를 많이 놓쳤는데요. 데리흐트도 이런 상황에 많이 당황했는지 네덜란드 국가대표로 경기를 뛴 이후에 인터뷰에서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나와 김민재, 우파메카노는 모두 몬스터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세리에의 최고의 수비수였고 우파메카노는 프랑스 국가대표다라면서 뮌헨의 주전 센터백 자리를 향한 경쟁이 생각보다 훨씬 더 치열하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데리흐트는 지난 5월 이후에 계속 종아리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실제 뮌헨의 프리시즌 경기 때도 풀타임을 소화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최근 아일랜드전에서는 선발로 나와서 오랜만에 풀타임 경기를 다 소화하면서 이제 회복이 다 된 듯한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당초에 기대했던 최강 조합인 김민재, 데리흐트 듀오를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건 투엘 감독의 결정에 달렸지만 해외 매체들은 오히려 김민재 때문에 데리흐트가 많은 피해를 봤다는 쪽입니다. 이탈리아 매체인 칼치오 스타일은 김민재가 데리흐트를 벤치로 강제 퇴장시켰다. 김민재의 존재감은 데리흐트의 직업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김민재가 뮌헨에 도착하자마자 일어난 일이다. 그런 나폴리에서 그랬던 것처럼 완벽하게 적응하고 있다라면서 김민재가 영입되면서 데리흐트를 밀어내고 주전 자리를 차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데리흐트의 이적료는 김민재보다 많은 7,700만 유로였고 계약 기간도 27년까지라서 아예 벤치행이라는 건 사실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현 시점에서 보여준 폼 자체는 김민재가 데리흐트보다 낫다는 뜻이겠죠. 참고로 데리흐트의 이적료는 당시 기준 뮌헨 구단 역사상 2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도 시즌 개막전 데리흐트가 붙박이 주전 자리를 유지하고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경쟁할 거라고 봤고요. 하지만 막상 시즌이 개막하고 보니까 예상과는 정반대로 김민재가 붙박이 주전이고 우파메카노가 그 파트너로 나오고 있는데요. 뮌헨의 지역지인 TG라는 매체에서 그 이유를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매체는 데리흐트가 결정하고 있는 이유가 투엘이 데리흐트를 지도하다가 실망감을 느껴서 주전에서 제외한 거라고 밝힌 겁니다. 투엘은 더 이상 데리흐트의 팬이 아니다. 그에게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투엘은 빌드업이 느리고 측면 패스가 너무 많은 것을 유죄라고 생각한다. 투엘 감독은 이런 플레이 스타일의 문제점을 직접 데리흐트에게 지적했다. 이게 바로 데리흐트가 3선발이 된 이유다라면서 부상을 제외하고도 데리흐트의 플레이가 투엘 감독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투엘이 데리흐트를 비난하면서 김민재뿐만 아니라 우파메카노까지 이미 데리흐트보다 우선순위라고 했습니다. 투엘은 데리흐트를 향해서 리듬, 폼, 자신감을 놓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데리흐트가 명예에 기대고 있을 때 김민재가 그를 앞지르게 됐다. 우파메카노도 그렇다라면서 거의 투엘의 마음이 떠났다는 듯이 아주 매몰찬 평가를 내려버린 겁니다. 와, 이 매체의 보도가 전부 사실이라면 이 충격은 생각보다 매우 큰데요. 왜냐하면 데리흐트는 반다이크와 함께 네덜란드를 이끄는 차세대 최강 센터백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데리흐트에 대한 평가가 완전 180도 바뀔 줄은 전혀 몰랐는데, 이 기사만 보면 투엘이 아예 데리흐트를 3순위라고 마음을 굳힌 것처럼 보입니다. 확실히 김민재에 대해 했던 인터뷰와는 온도 차이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김민재가 미넨에 합류하자 엄청 좋아하면서 김민재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는 미넨에서 아주 지배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나는 김민재를 사랑한다. 매우 사랑한다. 김민재는 매우 빠르면서 용감하게 수비를 한다.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 또 매우 성실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집중력이 뛰어나다라면서 정말 극찬 오브 극찬을 쏟아냈잖아요. 때문에 데리흐트에게 이렇게 호평을 하면서 3순위로 밀어냈다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심지어 또 다른 독일 매체는 한술 더 떠서 데리흐트의 포지션까지 바뀔 수도 있다면서 더 심한 예상을 내놨습니다. 독일의 바이에른 스트라이크스는 데리흐트를 센터백으로 쓸 수도 있지만 투엘 감독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그를 기용할 수도 있다. 미넨은 올여름 미드필더진을 보강하지 못해서 미드필더 숫자가 부족하다라면서 센터백 경쟁에서 밀린 데리흐트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올 수도 있다는 아예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데리흐트가 미드필더, 이건 좀 감이 잘 안 오는데 선수 입장에서는 자칫 자존심이 매우 상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데리흐트가 절치부심해서 올 시즌 안에 김민재와 나란히 설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죠. 자, 한편 독일의 주요 매체인 빌드지에서는 김민재가 이적한 지 불과 2달 만에 클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가 됐다는데요. 미넨은 물론이고 분데스리가 자체가 처음인 완전 신입생 김민재가 주장단의 바로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체가 공개한 구조도에 따르면 최고 등급이 3주장인 키미와 부주장인 밀러, 그리고 1억 파운드의 사나이 케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현 주장인 노이어인데, 아무래도 최근 부상으로 결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다음 단계로 밀린 듯합니다. 놀랍게도 이 다음이 바로 김민재인데, 미넨 9년 차인 코만과 6년 차인 고레츠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미넨 경력 2달 차인 김민재가 팀의 주축인 코만과 고레츠카의 영향력이 비슷하다는 게 마치 거짓말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한국 기자가 가짜로 만들어낸 뉴스가 아니라 독일 현지의 유력 매체가 보도한 겁니다. 빌트지의 보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이에른 계층 구조가 새롭게 개편됐다. 놀랍게도 신입생 김민재는 이미 팀 최상층에 있으며 전 소속팀인 나폴리에서부터 팀을 이끄는 역할에 익숙하다라면서 독일 축구의 미래라고 불리는 무시알라까지 김민재를 잘 따르고 있다고 했는데요. 무시알라는 트랜스퍼마르크트 기준 몸값이 1억 1,000만 유로에 달하는 스타입니다. 그만큼 김민재가 미넨 선수들 사이에서도 카리스마를 뽐내고 있다는 소리인데, 왜 투엘이 김민재를 그렇게 아끼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레버쿠젠전에서 김민재가 다시 미넨의 무실점 승리를 견인하면 좋겠습니다. 헤더로 데뷔골까지 넣으면 더 좋고요. 이상 흰수염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